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비트코인 ETF 전에 제가 시나리오를 올렸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전고를 돌파했어요. ETF가 통과가 되고, 모두 다 예상하신 대로, 네, ETF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뉴스에 팔아라 라는 이벤트가 약 대략 한 3주 정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이, 자, 요때 승인이 되고 나서 대략 한 20% 정도 뉴스에 팔아라 매도세가 나온 다음에 바로 기가 막히게 올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저도 이 정도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사실 이게 ETF의 효과가 블랙락이 대단한 이제 헤지 펀드는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경단위에 돈을 굴리는 헤지 펀드의 힘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거의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어, 뚫어버린 거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그 대상승장은 반감기 이후에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이 전고를 뚫는 이 상승의 흐름이 반감기가 지금 4월 중순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달이나 빨리 전고를 뚫었어요. 보통은 반감기 후 1년에 됐을 때 전고를 뚫었거든요. 예를 들면 20년 이제 5월에 반감기였고 그러고 나서 그 연말에 전고를 뚫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8개월, 9개월 정도가 빠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감기가 되면은 이 공급에 대한 그 원래는 뭐 6개씩 채굴되던 게 반으로 줄어드니까 공급 쇼크는 더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ETF로 거의 블랙락이 매일 4, 5천 개씩 사고 있고 그레이스케일이 판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사고 있고 필델리티도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 효과가 나타났다. 네. 이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다 이 헤지펀드들이 사면서 ETF 운용사들이 사면서 반감기 효과가 먼저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반감기가 이번에는 거의 이중으로 일어나는 이중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은 보시면 상승률이 점점 작아져요. 이때 상승을 했던 거랑 이때 상승을 했던 거랑 이때 최저점 대비 상승한 거랑 보면은 옛날에 상승했던 거에 훨씬 큽니다. 이거는 거의 뭐 완전 저점이 지금 판단이 불가해서 보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이만큼 상승했다면 이번에는 이번 21년도에는 이만큼 거의 뭐 2000%고 이때는 몇 프로인지 한번 볼까요? 저점을 여기라고 보면은 뭐 10,000%니까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왜 상승률이 적어지냐면 비트코인이 옛날에는 50개 채굴되던 게 25개 채굴되고 25개 채굴되던 게 12개 채굴되고 그러니까 채굴량이 절대적으로 비율은 똑같지만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개씩 채굴되던 게 1개 채굴된다고 해서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의 유동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공급에 충격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채굴량이 하루에도 채굴량 되는 게 많았단 말이에요. 10분당 뭐 50개씩 채굴이 되고 25개씩 채굴이 됐다면 그게 반으로 줄어든 거는 개수의 공급이 확연하게 줄어든다. 그래서 옛날에는 공급 충격이 컸기 때문에 더 많이 상승을 했고 점점점 상승이 줄어들었는데 이번에는
이 상승률이 컸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흡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반감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4월에 반감기가 지나면 제 생각에는 상승률은 뭐 더 커지지 않을까. 하지만 ETF보다는 크진 않을 거예요. ETF보다는 크진 않을 거고, 어, 이거는 그냥 폭발적으로 ETF 운용사들이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크진 않더라도 반감기 효과는 충분히 상승의 내러티브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때 되면은 올해 연말쯤에는 포모가 작용하면서 크게 시세를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단톡방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를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뭐 한 15만 불, 15만 불 정도면은 지금으로부터 네, 100% 정도 그러면은 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한 번에 가진 않겠죠. 뭐 이렇게 조정을 중간중간 조정을 주면서 가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지금 일봉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패턴을 확실하게 좀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횡보 주고 재차 상승해서 15만 불. 근데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이, 더 높이. 네. 제 생각에는 1번 아니면 이제 2번,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15만 불, 많이 보면은 20만 불 넘어서 가고, 정말 극적인 상승장이 온다 했을 때는 이거는 확률이 조금 적을 것 같은데, 극적인 상승장이 온다 그러면 거의 30만 불 넘게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25년도 1분기 정도라고 보면 이런 느낌. 네. 결국에는 우리는 앞으로 갈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 결국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때 다 팔아야 되나요? 분할로 파는 것이다. 이때부터 5%, 5%, 5%, 5%, 5% 계속, 또는 10%, 10%, 10%. 우리가 머리 꼭대기에 다 팔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 예측하는 제가 봤을 때 15만 불, 그리고 20만 불, 그 다음에 30만 불대. 저는 지금 수익률이 한 13,000% 정도 돼요. 13,000%.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웬만한 그 유튜버에서 제 생각에는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라고, 수익률로만 봤을 땐 생각이 되고, 그 제가 유튜브에 목을 매지 않는 이유도 물론 이거 가지고 뭐 레퍼럴 받고 뭐 이걸로 뭐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영상 조회수로 엄청나게 이제 어그로, 광역 어그로 이제 끌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뭐 수익이랑 연동되는 부분도 없고 제가 이걸로 수익을 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걸로 수익을 뭐 보고 싶지도 않고, 물론 동기부여는 뭐 그렇게 되면 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으로 확실하게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작년 2022년 11월이 가장 저점일 것이다 라고 제가 누차 텔레그램이 아니고 이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카톡방 보면은 제가 계속 옛날 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해째죠. 뭐 다 그때는 이제 다른 유튜버들은
이제 뭐 CK 간다, 심지어 1K 간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에임리치인가 그분은. 말도 안 되죠. 시장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지금 거짓 정보가 난무하는 이 판에서 뭐 저희 그래도 제가 정말 가끔 올리지만 이 영상 봐주시고 저희 카톡방에서 즐겁게 대화하시는 분들은 좀 좋은 정보 얻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은 도의적인 인간적인 책임 하에서 제가 지금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제가 21년도에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저도 이 꼭대기에서 팔아놓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크게 한번 하락을 맞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포모를 어떻게 보면은 참지 못한 거거든요. 이번만큼은 제가 만약에 그때 포모를 참았다면 거의 지금 13,000%인데 수익률이 한 4만 프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을 그대로 당한 거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도 결의를 다지고 최소 최골 이상에서 팔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장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제가 최근에는 빗썸 코인을 이제 주변 좀 지인들이나 좀 가족들한테 추천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빗썸이 좀 좋았습니다. 업비트보다는 빗썸의 신규 유망 프로젝트들이 상장이 많이 되면서 빗썸이 좋았고, 최근에 제가 델리시움이 최근에 많이 인기였죠. 델리시움이 델리시움이 거의 제가 5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950원 정도 찍었으니까 거의 수익률로 따지면 160, 1600% 가까이 났었고, 저도 이걸 다 먹진 못했어요. 중간에 내렸지만 그래도 1600% 정도 수익이 났었고, 제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쌌다가 좀 내려주고 있는데, 제가 8만 원대 다시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초기에 샀지만 영상에서도 8만 원 정도면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350%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프로젝트를 사는 이유는 약간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에이다를 찾는 것과 같다. 에이다가 30원, 40원까지 떨어졌다가 그 해에 고점이 거의 3,500원? 뭐 이 정도까지 거의 100배까지 갔었죠.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거의 뭐 50원에서 3,500원, 100배는 아니더라도 거진 100배까지 갔다. 근데 이게 최저점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27원이니까 100배 간 거 맞네요. 네. 27원이니까 100배 이상 갔다. 우리가 찾는 거는 이런 코인이다. 이번 장에서 에이다가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시체가 많고 오르긴 올라서 전고를 뚫을 수도 있지만 100배 상승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솔라나 같은 경우는 10,000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최저점 기준으로는 100배 상승률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지금 워낙 시총이 큰 코인이라서 뭐 이더리움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20만 불을 넘어간다면 충분히 그때는 솔라나도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펜더멘탈과 내러티브가 있다. 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코인이 솔라나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솔라나 시총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제가 요즘에는 좀 시총을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랑 페페랑 플로키가 가는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또 다시 생각을 했어요. 시총이 저렇게 큰데 저렇게 오를 수 있구나. 첫 번째. 그리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고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치가 있는 거다. 어, 어찌됐든
시총은 크게 상관이 없다. 비트가 1000조가 넘어가는데도 그런 상승이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100조는 제 생각에 10배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100조에도 1000조까지도 올릴 수 있다.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다는 관점 하에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 뭐 114조에서 10배가 오르진 않겠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치만 뭐 지금의 이더리움 시총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승장 맞바지에. 그리고 이더리움이 그 대신 지금 시총이 한 4배 정도는 올라가 있다면 충분히 얘가 500조가량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솔라나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타는 게 부담스러운 것도 100% 사실입니다. 오르지 않은 코인을 타야 되는데 유망한 코인 그럼 어떤 코인이 있냐? 요즘에는 보면 AI 코인, 아까 제가 델리시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번에 AI 코인이랑 그다음에 RWA, 뭐 디핀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안 오른 코 메타를 타긴 타되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비트 이더는 무조건 가져가야 될 거예요. 왜냐면 모든 코인이 가긴 가겠지만 정말로 재수 없으면 이오스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이오스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21년도에 18,000원이니까 정말 안 올랐어요. 뭐 정말 안 오른 코인 중에 하나고 이거 보면은 이 고점을 회복을 못했습니다. 근데 25,000원에서 2018년도 고점 회복을 못했고 쭉 계속 낮아져서 지금 1,400원인데 그러니까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메타 뭐 비트 이더 그리고 솔라나 BNB 그러니까 시총 10이 있는 코인들을 최소 30% 이상은 담아놓고 그리고 나서 제 생각에는 신생 코인들 또는 이제 뭐 AI나 그 다음에 저장소 관련 메타들을 담아보는 것도 유리할 것이다. 최근에는 지금 스택스도 좋은 프로젝트인데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졌고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을 그냥 뭐 나열을 해드리면 이뮤터블 X도 게임계에서 유명한 프로젝트죠. 이것도 최근에 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 엄청 올랐지만 최근에 조금 정체돼 있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스크도 지금 올 초에 뭐 9,000원까지 갔는데 아직도 이 고점을 뚫지 못했습니다. 상승 알트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게 오를 거예요. 스페이스 아이디도 제가 가족들이나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추천을 많이 했었던 건데 요거는 제가 영상이나 톡방에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요건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으면 들어가 볼 만하고 최근에 이제 피스는 솔라나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덩달아 올랐죠. 최근에 이제 안 오른 게 뭐 디센트럴이나 샌방이나 뭐 스토리지, 저장소, NFT 코인들이 안 올랐어요. 근데 굳이 근데 저는 NFT를 보면은 이제 블러 같은 코인이 있거든요. NFT 시장이 안 올랐다고 생각이 돼서 샌박과 디센트럴 타는 것보다 손익비는 이 블러 같은 신생 코인을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도 많이 없을 뿐더러 시총도 가볍고 훨씬 더 이제 유명한 프로젝트로 지금 블러가 NFT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뭐 기존에 있던 코인보다는 좀 새로 나왔고 펀더멘탈이 강하고 시장에서 좀 좋게 받는 프로젝트가 더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예요. 나머지 뭐 디카르고 뭐 좀 저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앵커 뭐 이런 것들 뭐 IQ 메디블록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지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오를 확률이 오르긴 오르겠지만 크게 뭐 정말 폭발적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이런 코인들은 그냥 한번 쭉 쏘고 떨어지는 떨어지는 느낌이 될 거고 제 생각에는 업비트보다는 빗썸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빗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는 게 지백 있어요. 지백을 제가 한 요쯤에 샀어요. 20원대. 20원대 샀는데 거의 두 배가 올랐죠. 근데도 시총이 낮아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고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 30% 40%는 시총 10위 안에 있는 코인 무조건 가는 메타로 고르고 30%는 나머지 이제 뭐 스택스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미터블 X나 그 다음에 중위권 코인들 있죠. 최근에 크게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 그래서 굳이 제가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음, 코인 동향에서 저는 이제 요 기간별 상승률을 좀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요걸 가지고 최근에 크게 오르지 않았던 코인들을 골라서 탑니다. 그래서 만약에 3개월이라고 보면은 세이나 제로엑스 니어가 많이 올랐고 1개월일 때는 제로엑스가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는 제로엑스가 크게 안 오르겠죠. 1개월도 많이 올랐고 3개월까지도 많이 올랐으니까. 왜냐면 세이 같은 경우가 1월, 2월이 1월에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상승률이 미미하죠. 그 솔라나도 작년 11월, 그 다음에 1월 많이 올랐고 2월에 거의 많이 안 올랐어요. 2월에 많이 안 오르고 나서 3월에 오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봐서 3개월 상승률이 좀 완전 적은 거는 죽어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최소 3개월 상승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최근 1개월 동안 크게 오르지 않은 코인들이 있다. 이러면 타는 걸 추천해 드려요. 네. 알고도 보면은 1개월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보면은 알고랜드를 찾아보면 저는 이런 식으로 코인을 고릅니다. 네. 3개월도 50%는 넘어줘요. 넘어주는데 1개월보다 3개월이 더 많다는 건 최근에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3개월이 더 상승률이 높고 최근 1개월에 상승률이 3개월치보다 낮은 코인들 고르는 게 또 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좀 두서없이 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트코인을 연말까지 가격 상승률 그리고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 코인들 포트폴리오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될지 최소 총 100위 10위 이내에 있는 걸로 한 30% 담고 나머지 30% 40%는 좀 조단위에 최소 준메이저 코인을 담고 나머지 30%를 1000억대 저가 코인을 담고 나머지 5% 정도를 뭐 밈이나 5% 미만 뭐 1, 2%그 정도 밈으로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를 5개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5개가 넘어가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매매하기도 힘들고 너무 그런 매매 횟수가 많아져서 크게 이제 시드가 퀀텀 점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건 좀 지양하시고 그리고 굳이 사신다면은 업비트는 그냥 메이저를 사시고 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메이저 10위 이내에 있는 건 30% 그리고 뭐 조단위 30% 사면은 나머지 이제 30% 내지 40%는 업비트에서 좀 괜찮은 코인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백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으시면 담아볼 만하고 그런 거는 제가 갖고 있는 전체 시대의 뭐 1, 2%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총이 적은 거는 많이 갖고 있으면 이제 멘탈이 흔들리거나 이게 무빙이 심해서 손절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득하게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프로젝트를 추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눠서 분할 매수로. 어,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는 거는 그냥 단순히 건강한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고 얘가 뭐 여기까지 빠져도 제 생각에는 많이 빠져야 뭐 8천만 원대가 끝일 것 같고 여기서 어차피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온 게 다행이다. 네. 오히려 건강한 조정이다. 그리고 이 정도일 때는 큰 하락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다시 미장에서 ETF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은 다음 주쯤에는 다시 1억 위로 안착해서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 타고 진드건이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굳이 사팔사팔 하지 마시고 진드간이 가져가시고 현금 한 1, 2% 가져가셨다가 갑자기 급락 나오면 DCA 하시면서 평단 좀 낮추시고 그리고 나서 좀 회복이 되면 다시 팔고 하는 접근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애기를 재우고 와서 정말 긴급하게 켜서 제 생각을 나눈 거라서 좀 두 손은 넘지만 제가 한 번 듣지 마시고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하고 있고 제 책도 쓰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제가 13,000%까지 낼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나 방법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개인적인 목표는 한 4만 프로 정도가 개인적으로 지금의 한 3배, 4배 버는 게 목표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세우신 목표, 수익률 달성하시는 그런 2024년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건강 챙기시고 네, 투자하시면서 원하시는 것들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리언웨어였습니다.